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 토지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에 이제 문의를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이제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전화가 오셨습니다. 이제 새만금에 알아보니까 이제 가격은 비싼데 공시지가가 너무 터무니없게 싸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셨는데요. 그래서 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 가격이 정말 맞는 가격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토로하고 계셨던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요, 가격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감정가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는 매매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기준으로 할 때는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어떤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래가 되는 가격, 매매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부분들은 또 시장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요. 지금 새만금에 있는 땅들은 공시지가하고 매매가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원형지 땅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전으로 활용하거나 현재 답으로 그냥 활용을 하고 있는 농사 짓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런 땅들 같은 경우 공시지가를 만약에 크게 한다라고 하면은 농민들에 대한 어떤 반발감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은 1년에 한 번 정도 정산하는 것인데,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개발 이슈와 호재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거기에 비례해서 공시지가를 올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하면서 올릴 수는 있지만 매매 가격을 따라가면서 가격을 올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개발 지역일수록 현재 이루어지는 매매 가격하고 공시지가 가격 차이가 계류율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개발되지 않은 땅 같은 경우는요, 공시지가보다도 오히려 싸게 형성된 가격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시지가하고 매매가가 괴리율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이 지역은 개발 기대감이 좀 큰 지역이다 라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들이 좀 맞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새만금은 수시로 가격이 지금 현재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개발 기대감은 너무나도 큰데 땅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발 가능한 땅들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지주들 또한 마찬가지로 개발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물건이 잘 나오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발 가능한 땅,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도시지역에 있는 땅들, 또 저희 회사가 적극적으로 추천해주는 주거지역인데요. 주거지역 면적만 하더라도 부안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1.5%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1.5%밖에 없는데 그 상태에서도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주가 매물을 많이 내놓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물건은 별로 없는데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고 급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타이밍에 지금 여러분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이제는 끝났고 취임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여든 야든 지금 새만금에 대한 개발 기대감 그리고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새만금은 뜨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땅값이 더욱더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조금만 더 늦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새만금은 내 땅이 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큰 그림을 그리고 본다라고 했을 때 아직도 무릎 단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격이 좀 비싼 듯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그때 그 가격이 정말 싼 가격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는 어떻습니까? 상승 기조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편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만금은 2030년도까지 급등하는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투자해야만이 여러분들 단위 시간당 가장 큰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30년도까지 새만금 개발 계획의 모든 거의 한 70, 80%가 계획이 잡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러한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서 땅값이 당연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SOC라고 하는 도로, 공항, 항만, 철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져 있는 상태고 이제 착공과 완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하나씩 차곡차곡 밑바탕에 채워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런 차원에서 수많은 기업들,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조차도 새만금을 눈독 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수많은 회사 중에서 오늘은 하림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닭고기 회사입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요, 익산 새만금 찍고 세계로 뻗는다 라고 하는 이 기사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국 회장은 새만금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2030년 78% 정도 개발에 대한 계획이 잡혀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가금 종합식품기업 세계 10위로 도약하겠다라고 큰 포부를 세웠습니다. 자, 하림은 익산시 왕궁면에 대략 한 70만 평 정도 규모의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올해 2천억을 투입했는데요. 하림푸드는 이를 통해 클러스터에 5만 3천여 평방미터 규모의 공장을 짓고 230명 정도를 채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림과 익산시는요, 여기서 익산은 군산 바로 옆에 있는 동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익산은 바로 호남 KTX가 정차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림과 익산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익산 제4산업단지에 5년간 3,773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63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자, 김홍국 회장은 새만금 사업 종료인 바로 2030년도 중국의 상위 20%의 고급 수요를 잡고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세계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라고 하는 계획인데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새만금 내에 산업단지에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자, 하림은 이를 위해 새만금 내에 조성 예정인 지역이 농생명 특화단지가 있습니다. 대규모 6개 가공 공장과 가정 간편식 공장 등을 2차 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1차적으로는 익산시의 산업단지 내에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 2차적으로 세계 글로벌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새만금 내에다가 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림 고위 관계자는요, 김홍국 회장은 이들 식품 클러스터를 통해 하림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하림과 그리고 점점점 커지는 그 새만금, 여러분들 지금은요, 대기업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시점에서 언제 갑자기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하는 글로벌 회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파종 효과는 어떨까요? 자,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글로벌 회사인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새만금에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곧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러게 하기 전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은 곧 임박한 시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대기업의 투자 유치와 개발 기대감으로 더욱더 새만금은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제 새만금은 더 이상 투자할 수가 없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원앤원에 전화 주신다라고 하면 새만금에 꼭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